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기막힌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늦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할 때는 피임에 신경을 썼지요. 아내도 아기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경력이 끊기는 것도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는 피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벌어서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내놓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통장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했고 생활비도 그 통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월급에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략적인 수입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입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월급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수입을 확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번다고는 했지만 그 역시 정확하지는 않았죠. 수입이 항상 일정한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아내의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보다 수입이 적은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카드를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제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요. 아내 역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밤에 관계를 가졌고 서로 만족하면서 즐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저는 차츰 아기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아이와 행복해 보였지요. 아내의 친구들 역시 대부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아기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보다는 일이 좋다더군요. 아기 키우느라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사실 제 눈에 아내의 회사는 그리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도 아니었죠. 그런 일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에 엄청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참아 꺾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마음을 비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아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자 했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목표를 이룬 뒤에도 늦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아내는 지역센터의 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연수도 자주 다녔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점점 더 바빠지더군요. 고객 관리도 해야 했고 본사 인맥 관리도 필요했죠. 지금 일을 중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을 했고 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아기를 가지길 바랄 뿐이었죠. 아내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욱 일에 집중을 했지요. 저도 그런 아내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씀씀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 카드를 쥐어주기도 했지요. 아내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센터장이 될 것 같다고, 센터장이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부하 직원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식도 잦아졌죠. 그리고 자주 출장도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본격적으로 센터장이 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도 자주 있었고 분기별로 연수도 있더군요. 그리고 관리자 교육 과정도 있었죠. 하지만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야 빨리 센터장 달고 아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부부관계도 크게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리를 시작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붉은 피가 아닌 검은 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뭔가 큰 문제가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산부인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임신 3개월 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도 저도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최근까지도 관계를 종종 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피임을 했던 상황이었죠. 기뻐야 하는 상황인데 둘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임은 확실하게 했었죠. 당황한 우리 모습에 의사 선생님도 당황하더군요. 피임 기구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꼬리를 흐리셨죠. 하지만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의 외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의심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내도 왜 임신이 된 것인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우리가 피임을 열심히 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스스로도 자신의 행적을 의심했습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 혼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지만 마냥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죠. 확실히 누구의 아기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마셔도 항상 저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지에서는 걱정 말라며 영상통화도 종종 했었고요. 모든 스케줄을 뒤져봐도 외도를 의심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피임이 실패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울먹이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자긴 바람을 핀 적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왜 임신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피임기구가 불량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스스로 괴로워하며 고민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먼저 친자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아내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임신 중 친자 확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중절 수술까지 생각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외도한 게 아니라면 우리 아기가 분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절 수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받아들이자고 했죠. 정말 엄청난 난관을 이겨내고 온 아기니까요. 겨우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못내 찜찜해했습니다. 결국 출산 후 친자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뒤늦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아기가 생긴 것이었죠. 아내도 조금씩 뱃속 아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엄청 기뻐하시더군요. 아내는 결국 센터장의 자리를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연수와 교육 등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쌓은 실적 덕분에 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 후 다시 센터장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뱃속 아기는 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와 저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찜찜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미리 의사 선생님께 친자 검사를 부탁하더군요. 만약 제 아기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친자 검사를 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확고하더군요. 덕분에 출산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비장해졌습니다. 아내는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나왔고 탯줄을 잘랐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고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는 딱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 같은 놈이 태어났더군요. 신생아실로 오신 부모님도 첫눈에 손주를 알아보시더군요. 딱 너 같은 놈이 누워있어서 바로 알아봤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뭔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곧바로 아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제야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던 아내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펑펑 울고서야 아내는 힘들다고 말을 하더군요. 얼마 전에 아들의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아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매번 들어도 기분이 좋더군요. 아내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웃곤 합니다. 지금은 웃고 말지만 그때는 정말로 긴장했다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센터장의 꿈은 접어버렸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보니까 센터장이 꿈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했나 싶다고 하더군요. 진작에 아기나 빨리 낳을 걸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슬슬 둘째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둘째까지만 낳고 공장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